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까지 가을비가 내렸죠. 하지만 오늘 중국에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요, 이 공기가 탁하게 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영수 남부 지역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비구름 뒤편으로 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원주의 아침 기온 7도였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좀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원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지난 주말 휴일 이 할로윈데이라고 해서요, 또 이제 비상도 걸렸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원주 지역의 발생 현황 또 대책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성군의 꿀벌 산업 육성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꿀벌 산업을 앞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좀 그 이전에 또 선결 과제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지역 내 이슈 살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가운데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가 최근 도의회에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이 도는 내년도 예산을 7조 5,919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약 6조로 올해보다 10.1% 증가해 또 특별 회계는 올해보다 300억 원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바닥을 쳤던 체감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10월 강원 지역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 따르면 이 도내 제조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3포인트가 상승한 61로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 중소기업중화회 강원 지역 본부가 발표한 11월 경기 전망 지수도 전월 대비 4.3포인트가 상승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주역 신도시 일대 어린이 여가 안전체험 인프라 조성이 잇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 체험형 복합 전시관의 건립과 어린이들의 재난상황 대피 훈련을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 마을이 동시에 건립됩니다. 원주시는 이들 시설이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 휴일 할로윈 기간이 또 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지역 차원에서도 지금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요. 좀 오늘 전반적으로 원주 지역의 이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지난달 31일이었죠. 10월의 마지막 날. 난 사실 그 서양의 어떤 풍습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여기 또 의미를 부여하는지 약간 잘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합니다만은 할로윈데이였어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좀 방역에 비상이 걸렸었죠. 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할로윈 기간 동안의 코로나19 특별 방역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클럽과 술집 등 유흥주점에 전담 책임관리 공무원을 업소당 2명씩 지정해서 방역 지침 점검 등 집중 관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달 31일 할로윈을 맞은 서울 번화가에는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대규모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 또 일부 술집에서는 명단 작성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으로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할로윈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지 긴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할로윈을 맞아 원주 지역의 번화가에도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원주시도 할로윈 기간에 원주 지역 클럽이나 술집 등 유흥주점에 휴업을 권고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달 30일 진행된 원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저희가 할로윈데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뭐 이렇게 아파트에서 모여서 하기도 하고 작은 술집을 뭐 빌려서 행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가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렇게 대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제가 협조를 이미 구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데이 때 좀 문을 좀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강원도 내에서 원주가 이렇게 확진자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또 유동인구가 많고 또 이게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 그냥 예지에서 와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원주는 대부분 직접 방문하거나 접촉하거나 또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이런 것이 워낙 많고 거의 수도권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할로윈 데이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당장 뭐 전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로 나온 거 아니겠고요. 향후 1, 2주 정도 과연 후유증이 없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원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뭐 110명 넘었죠? 네, 현재 원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57명인데요. 진단 검사 중인 사람은 100명 이상이며 자가격리자는 570명이 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주일 사이에 3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또 현재까지 주요 감염 확산지로 꼽힌 음식점과 관련한 최초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를 기준으로 원주시의 한 음식점과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6명까지 늘었는데요. 지난달 30일 진행된 원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학성초등학교와 관련해서 673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1명이 확진되었고 나머지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주중학교는 956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내 학교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발생 학교를 비롯해서 총 7개 학교 및 유치원이 1, 2일 정도 원격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학성초등학교와 원주중학교는 11월 10일까지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향후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정상 등교 수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서울시 등에서는요, 일반 시민과 또 고위험 시설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또 원주시도 이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무증상 등의 감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과 고위험 시설 집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진단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정된 병원에서 선제 검사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일반 시민 가운데 8천여 명이 선제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원주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선제 검사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고위험 시설의 확진자를 미리 파악하고 또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서 선제 검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원주 지역의 요양원 등 고령층의 고위험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3천여 명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추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군이 꿀벌 산업 육성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요. 향후 5년 동안 꿀벌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좀 선결 과제도 있네요. 최근에 횡성과 원주 지역에서는요, 이 토종 벌통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횡성군 꿀벌 산업의 명성,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기재를 켠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횡성군의 꿀벌 사육 농가가 한때 400여 농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굉장히 그 수가 급감했는데, 뭐 10년 넘었군요.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성은 좀 한때 양봉업이 크게 번창했던 곳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2008년까지 행성 지역 내 양봉 사육 농가는 한 450여 곳에 달할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 2009년이었죠. 전국적으로 낭충봉합 부패병이라고 하는 벌꿀의 치명적인 병이 좀 불어닥치면서요. 행성 지역 양봉 사육 농가의 그 98%가 집단 폐사한 이후에 급격히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2012년쯤부터 다시 그 10여 농가에서 양봉업을 시작하기 시작해서요. 현재는 최근 3년간 양봉 농가가 크게 좀 늘면서 현재 300여 농가가 제2의 행성 꿀벌 산업의 하란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 2018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행성군의 꿀벌 사육 규모는요. 강원도 전체의 7.5%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비중은 더욱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횡성군이 꿀벌 산업 육성 5개년 발전 계획을 최근에 수립하고요. 꿀벌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자, 내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되는데 이 꿀벌 산업 육성 계획 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행성군이 그 최근 꿀벌 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고요.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면서 꿀벌 산업을 통한 지역 농가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총 4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정부에서도요, 올해 8월부터 양봉산업 육성 지원법에 따라서 양봉산업에 대한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지역 특산물로 그 양봉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성군의 그 꿀벌 산업 5개년 계획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는 2025년까지 현재와 같이 300여 농가를 유지하면서 양봉 전업용을 집중 육성해서 농가당 꿀벌 사육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꿀벌의 생산 단위가 보통 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몇 통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문적으로 군으로 따져볼 때 현재 14,400여 군을 25,000군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꿀 생산량도 지난해 한 312톤 규모였는데요. 2025년까지는 이보다 좀 한 50%가량 늘어난 474톤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토종꿀인 한봉에는 6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계량형 벌통 등을 지원하고 양봉 분야는 16억 원을 투입해서 동절기 꿀벌 전용 사료라든가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을 펼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낭충봉합 부패병, 이 병을 지금 예방하기 위한 면역 증강제 지원을 강화하고요. 2023년 말까지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행성 벌꿀의 좀 명품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육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요, 뭐 예산만 투입한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좀 현재 그 상당수 양봉 농가가 좀 여러 농업을 좀 병행하면서 전문성이라든가 대규모 단지 조성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좀 행성군이 벌꿀 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가의 전업화와 규모화입니다. 좀 이래야 좀 농가 수익성이라든가 브랜드 개발도 가능하고요. 고령화되고 있는 양봉업계에도 젊은 층이 좀 유입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하나를 보면은 벌꿀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밀원 식물을 적극 확충해야 되는 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기온과 좀 저온 현상으로 좀 꿀벌 집단 폐사라든가 가뭄 등으로 꿀 채밀 기간이 감소하고 있는 좀 대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기능성 좀 밀원 수종의 개발과 단지 조성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밀원 수는 70% 이상이 아카시에 좀 편중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좀 간 기능이 좋다고 하는 헛개나무라든가 찰피나무, 쉬나무 등이 좀 새로운 밀원수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 밀원 식물을 단지화하거나 가로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이번 5개년 계획에서도 좀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로수까지도 좀 이런 사업과 맞물려서 좀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제 같기도 한데 이 최근에 횡성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토종 벌통을 노린 범죄가 뭐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벌통은 주로 좀 야산 또는 한적한 곳에서 사육하게 되고요. 전문가라면은 좀 쉽게 들고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 행성 지역에도 벌통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서 양봉 농가를 상시에 좀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행성 우천에서는 그 1년여 동안 사육해온 30여 개의 벌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부 벌통은 안에 있는 벌과 꿀만 꺼내 가버렸는데요.
벌통 절도 피해액은 최근 시세를 감안하면 좀 한 500에서 한 600만 원 상당에 좀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좀 벌통을 도난당한 이 피해자를 보면요. 지난 2012년 이후에 벌써 4번째 벌통을 도난당해서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행성에 소지한 또 다른 양봉가를 좀 취재를 해봤더니 지난 9월 초에 애지중지하며 키운 50여 통의 벌통을 누군가 훔쳐 달아나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벌통 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요. 절도범들의 꼬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실정이고요. 이들 외에도 좀 행성과 인접한 원주 귀례면 등 도내 곳곳에서 벌통 절도범행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것으로 좀 취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상습적인 벌통 절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걸 좀 막지 못하는 겁니까? 좀 잡기가 힘든 건가요? 예, 양봉농가가 좀 이런 그 상습적인 벌통 절도가 좀 계속 잇따르면서요. 자체적으로 좀 CCTV를 설치하고 범죄 배양에 나서기도 있기도 하지만요. 절도범들이 워낙 방범이 느슨한 곳을 집중 타겟으로 삼거나 주인이 오고 가지 않는 시간대를 좀 파악한 뒤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절도범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차량으로 벌통을 훔칠 수 있는 지리적 특성까지 미리 알아보고요.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는 좀 경찰에서 좀 신고를 해도 이렇다 할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 벌 한 통당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 하다 보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 피해액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피해 농가의 경우에는 또 한두 차례 신고를 해도 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서 경찰서로 오고 다니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도 좀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성군이 좀 양봉 산업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좀 5개년 계획도 세웠는데요. 이런 5개년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범죄 행위를 좀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역의 좀 소식들 또 살펴보도록 하죠.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각 한국전쟁 폐허 속에 재건된 옛 도심 일대를 군대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원주시가 옛 도심 일대를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서면평가도 통과했는데요. 이번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한 9개 자치단체 중 원주시를 포함한 4개 자치단체가 서면평가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평원동과 중앙동, 원ing동 등 옛 도심 일원 10만 8천 제곱미터를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에 도전했는데요. 사업명은 폐허 속에 재건된 원주 ABC 도로 역사 문화 공간 재생이라고 합니다. A 도로는 원일로, B 도로는 중앙로, C 도로는 평원로인데요. 이들 도로는 군사형 도로 체계를 중심으로 재건됐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 군사 물자를 바탕으로 또 빠르게 재건되었던 이들 도로 주변의 근현대 건축물, 또 원주만의 독특한 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도로 주변 근현대 건축물은 독특한 문화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업 대상지에는 한국 최초 카톨릭 센터인 원주 카톨릭 센터를 비롯해 원주 최초 사립병원인 청산의원, 강원도 내 최초 호텔인 금성호텔 및 금성탕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과 12월 현장 실사와 종합평가를 거쳐 2021년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청 전문가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최종 선정 발표는 2021년 11월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또 강원 지역의 업체가 처음으로 생산한 완성형 전기차 출고 기념식이 또 최근 횡성에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 지역 업체가 처음으로 생산한 완성형 전기차가 최근 출고됐는데요. 이모빌리티 기업 디피코는 지난달 29일 횡성군 우천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초소형 전기 화물차
포트로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트로는 포르투갈어로 당나귀, 짐꾼을 뜻하는 말로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최고 시속 70km, 배터리 완충 시 최대 100km를 갈 수 있고요. 최대 250kg의 짐을 실을 수 있어 배달, 택배 등 도심 내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지난 9월부터 이미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굉장히 수요가 많다면서요. 공공기관과 대형 쇼핑몰 또 골프장 등에 벌써 500여 대 판매 계약을 마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500여 대의 판매 계약을 마쳤고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3개국과 베트남에 3천여 대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인데요.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는 우천 산단의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차량 개발 단계부터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이 협력해 사업 초기 리스크를 감내하고 추후 발생 이익을 공유해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디피코를 포함한 7개 업체가 742억 원을 투자하고 503명을 신규 고용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산업 생산에 나선 상황인데요. 2030년까지 연 4만 7천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부품 8만 세트를 수출해 2조 1,6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가 무실동 남원지 역사 또 지정면 서원지 역사 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이제 완료되었다고 이제 밝혔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무실동 남원주 역사와 지정면 서원주 역사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주 역사는 연면적 2,4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고요. 지정면 간현리 서원주 역사는 연면적 2,4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 남원 지역과 서원 지역이 또 앞으로 원주 지역의 교통 인프라 정말 중추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남원주역은 올해 말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폐쇄되는 원주역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이 노선에는 최고 시속 260km의 준고속 열차가 투입돼 남원주에서 청량리까지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앙선과 경강선이 교차하는 철도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서원주역은 기업 도시와 소금산 출렁다리 등 간현 관광지 방문객 증가에 따라 여객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